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에서 먼저 들어와 철거를 한다면 꼭 무단 침입이나 기타 등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미리 들어와서 철거를 하고 좋은 게 좋다고 계약을 하고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건축주와 계약이나 협의 없이 철거를 먼저 하는 업체는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처리하셔서 2차 피해를 꼭 막으시길 바라며, 급하시더라도 바로 일을 진행하실 거면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꼭 확실한 처리를 하셔서 2차 피해를 막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 공사를 하다가 도망갔다, 특히나 많이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와 올라버린 물가, 금전적인 부담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하는 사진과 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을 보면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에 내 눈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찾아보면 저 사람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제품의 가격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금액만 서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물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의 공사를 계약을 하고 추가를 요구하는 업자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경우 공사 계약 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입주가 늦어지거나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시행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는 저렴하고 가성비를 찾으며 시행사는 먹고 살기 위하여 너무 낮은 금액의 공사를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건축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저렴한 금액에 내 집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였다는 사례의 글들을 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나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행사, 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경기가 어렵기에 일단 계약부터 하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용입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 추가 금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업체에서는 추가를 요구하고 건축주는 계약된 금액이기에 추가 없이 공사를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발생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최저 금액의 견적을 제시하고 추가 금액이 생기면 진행을 하려는 업체가 잘못이지만, 싸고 좋은 곳은 없지만 저렴한 금액의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 가전, 가구 또는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타이트한 예산 사이에서 시공 비용이 부족하거나 또는 추가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성공 사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자. 후기를 작성하며 성공 사례를 말하는데 잘된 점보다 나쁜 점을 더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공된 사례에는 잘된 점과 못된 점 중 잘된 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며 못된 점은 케바케이기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옆집과 우리 집이 똑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공사 비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계로 각각의 집을 지어도 들어가는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대지나 상황, 기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역시나 1층 공사와 15층 공사와 30층 공사의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물건을 사고 반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분이 나빴을 때를 제외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사용을 할 때 안 좋은 점과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성공 사례는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꼭 나와 같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금만 부지런하자. 이게 어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을 하여도 25평에서 30평 아파트를 도배, 장판 또는 마루, 화장실, 전등 공사를 1000만원 전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일, 변기, 세면대, 도배, 장판 등의 가격은 검색으로 인근 업체에 전화만 하여도 실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 금액에 인건비와 업체 마진을 대충 더해도 1000만원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여 주변에 금액을 알아보는 그 정도의 부지런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계약금과 공사금액은 다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는 부가세와 물론 부가세 별도도 있습니다. 경비, 차량, 장비 등 그리고 기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20%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10%고요. 경비니 이런저런 잡비 정도가 5에서 10%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기타까지 들어가면 2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은 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던 그분들은 1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8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하나, 타일 하나, 변기 하나, 도기 하나, 하나하나의 금액은 얼마가 안 될지 몰라도 전체를 합산하고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화장실 한 칸 리모델링 하는데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먼저 계약을 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약 금액이 잘못됐지만 추가를 안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나쁜 업체들은 추가 금액을 받고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날짜가 늦어지거나 기타 이유로 건축주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항상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이 점 잘 체크하셔서 꼭 저렴한 금액이 아닌 이해가 되는 적당한 금액선에서 업체를 선별하고 업체가 공사한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하시고 아니면 리뷰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업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계약 전 견적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만원 대화를 하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견적서의 내용과 금액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도 시방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벽에 타일이 계산상 23장이 들어간다고 하여도 무늬를 맞추거나 아니면 자르고 버리거나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할증이 생기며 자재의 할증은 대략 5에서 10% 수준입니다. 가끔 계산보다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면적을 입력을 하고 자재를 뽑으면 정확한 수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할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재의 양과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는 부분은 업체에 문의하고 이해가 될 때 그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설명할 때 논리적이지 못하며 남들도 그렇게 한다 하고 대충 설명을 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십시오. 또한 모든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 또는 녹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부실 업체는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작성을 잘하자.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시를 하고 지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기재를 하고 완료 시 잔금 지불 일자도 기재를 하여 서로 믿고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의입니다. 계약서 앞부분에도 신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업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업자는 건축주를 믿고 잔금을 기다립니다. 이건 서로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믿고 주냐, 아니면 누가 믿고 완료를 하고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로 명시가 된다고 해서 내가 갑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쌓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기분 좋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드시고요.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잔금 지불 일자는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하자.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연락을 받고 막상 현장을 방문하니까 내가 봤던 상황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먼저 이유를 묻고 화를 내기보다는 논리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화를 낸다고 하여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봐야 하는 사람이 업자이고 건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이 부분의 대화와 해결 방법도 녹음이나 녹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도 사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하소연을 하거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 한다면 사기 또는 문제가 될 확률을 그만큼 줄이고,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일지라도 대부분 바빠서 또는 다른 이유로 공사를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이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에 꼭 체크하여 기분 좋은 공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 역시도 그렇지만 좀 더 싸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싸고 저렴한 걸 구매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자재, 인터넷 최저가인데 리뷰가 좋지 않다, 파손이 돼서 온다, 배송기간이 늦다, 이런 건 좋은 제품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과 좋은 리뷰의 제품을 찾아야 하고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뷰와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때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불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많은 조사를 하고 선택을 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내 집을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변에 인근 업체를 검색을 하고 전화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알아보고 취합을 해서 인건비와 업체 마진을 더한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대략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리뷰가 좋은, 시공을 잘하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대비와 대책에 대한 부분, 안심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잔금 지불일을 꼭 기입을 하셔서 업체가 공사가 완료됐을 때 마무리하고 잔금을 못 받으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내 집을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분 좋고 품질 좋은 그런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 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